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갑작스레 쏟아진 소나기. 기술주 실적 랠리에 환호했던 시장. 하지만 견고한 고용시장에 경악했다. 다우지수가 13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장 초반 기술주 종목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미국의 GDP 성장률과 강한 고용 지표,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수익률 곡선 통제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힘을 잃고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최근에 너무 올라서 떨어질 구실을 찾은 것이다. 오늘은 특히나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중소형 종목을 추종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또다시 1.26% 하락하며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 바깥으로 튕겨 내려가고 말았다. 그와 반해 반도체 기업들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흉흉한 시장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무려 2.86%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4%로 집계되는 등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미국의 서비스 수요가 아직 견고하다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소비 지출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도이치뱅크의 생각은 좀 다르다. 도이치뱅크는 미국의 소비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와 빅테크 실적에 힘입으며 오늘도 기술주 종목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속의 바이오, 그리고 장기 국채, 지역은행 ETF 등은 줄줄이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MF 7달러 미만은 다시 오지 않을 참 좋은 저점 진입 구간이다. 남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과매도될 때 줍줍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대부분 하락 마감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특히나 클린에너지 ETF KLNE의 4.5% 하락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두려움에 따른 하방 압력이 거셌던 하루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위기로 어리둥절한 하루를 보냈다. 반도체에게 다시 한번 쓴맛을 본 고버스. 만만한 바이오에게만 계속 화풀이 중이다. 바이오 기술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산업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보다 긴 긴축 기조 속에 2015년 나부 창설 이래 가장 처참하게 털릴 대로 털리고 있는 바이오 테크 종목들이다.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고 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화려하게 비상하게 될 날이 찾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오늘은 MVP가 두 종목이다. 빅테크의 메타와 반도체 큰형님 인텔이 그 주인공이다. 두 기업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주가가 7% 전후로 크게 튀어오르며 불주 상승을 주도했다. 다음은 주요 개별 종목 소식이다.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먼저 인텔이 예상보다 빨리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투자자들을 흥분시켰다. 램리서치 역시 초강력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폭등 중이다. 마지막으로 잘 나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악재 소식이 하나 추가됐다. EU연합으로부터 오피스 상품 결합과 관련한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는 뉴스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솔리드 파워다. 솔리드 파워로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개시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포드와 BMW로부터 연말까지 품질 테스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고 한다.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선두주자인 솔리드 파워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추천한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팜 기업인 에파비스트의 상장 폐지 뉴스가 전해졌다. 고금리 여파에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이다. 개인적으로도 일부 투자 중이고 레버리지 랜드에서도 수차례 소개했던 종목이기에 더더욱 뼈아프다. 기업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다. 아직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중소형 종목들에 투자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기업의 미래 가치가 뛰어나 보인다고 해도 당장 입에 넣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위험 종목 투자에는 이번 사태와 같이 항상 큰 리스크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랜드에서 중소형 종목 투자를 장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될성부른 떡잎을 발굴하고 씨앗을 심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리가 최고점에 위치한 지금이야말로 씨앗 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일은 재수 없으면 0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되면 10도 되고 100도 된다. 추천한다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투자 여부에 대해서 만큼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후회가 없다.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잘 돼도 잘못돼도 내 탓하는 투자자가 진짜 실력자다. 경기 분위기가 좋아도 걱정, 안 좋아도 걱정. 침체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다. 우리 솔직해지자. 지금 주가가 20%, 30% 오른다고 한들 인생 역전이 가능한가? 욕먹을 각오로 고백한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더 흥분된다. 싸게 더 주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락장이 좀 더 길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빵부스럭이나 주워 먹겠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에 시장이 찔끔 올랐다고 익절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좀스러운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 좋은 주식들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오르게 되어 있다. 과매도 되었을 때야말로 매집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패대기 치지 말고 좋다는 확신만 있다면 오로지 매집 수량에만 집중하자. 때가 되면 물자는 알아서 채워지게 되어 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